네, 반갑습니다. 선재입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7월 6일 한 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입니다. 네, 금요일 파이팅 해서 마무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2825원 요거 3차 매수 들어갑니다. 3차 매수 들어가고 천천히 또 따라오시고 요거는 11,000원 2차 매수 들어간다. 자 오늘 아침에 지금 종목들 바로바로 2차 3차 들어갑니다. 자 TA 홀딩스도 TA 홀딩스도 4% 나와주고 있고 지금 2차 3차 하나하나씩 들어갑니다. 2차 3차 하나하나씩 들어갑니다. 천천히 따라오세요. 천천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규로 많은 이하 6,570원 요것도 하나 들어가고 자 채팅창 잘 보세요. 또 다 드리고 있습니다. 채팅창 잘 보세요. 채팅창 잘 보시고 6,500원 밑으로도 매수 가능합니다. 6,500원 밑으로도 매수가 가능하네요. 물량 나옵니다. 천천히 잡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4,180원 4,180원 또 1차 매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금요일입니다. 천천히 할게요.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자리 노립시다. 천천히 한일사료도 급등합니다. 한일사료 어제 또 추천을 드렸죠. 한일사료가 또 13% 나오네요. 2,245원 2,245원 보유선 한일사료 보유선입니다. 보유선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2,245원 한일사료에 축하드립니다. 2245 잡으시고 괜찮죠?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화이팅 화이팅
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자, 채팅창 집중하시고, 오늘 금요일, 자, RF쌤이 바로 갑니다. 급등 이후에 조정 자리 바로 갑니다. 네, RF쌤이. 저는 6,520원. 네, 자, 4% 나옵니다. 네, 4% 나온다. 네, 1165원 아래로, 네, 요거는 단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타, 네, 단타 1165원. 저도 일부 가지고 있는데, 네, 내려오면은, 네, 단타로 한번, 네,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빠졌다, 네, 많이 빠졌다. (1165원) (1130원) 정도까지,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로 분할하세요. 분할해서, 네,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수익 날 때까지 들고 가는 전략, 네, 별로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빠지면은 얼추, 네, 손들도 잡고 하셔야지. 자, DSC 인베스트먼트도, 네, 한 4,850원 자리 좋아 보입니다. 지금 얼추 동호회 손절 나올 때고, 네, 물량 쏟아지면은 4,850원, 정부에서 벤처 펀드 조성, 네, 관련, 네, 재료가 또 있고, 4,850원 정도가, 네, 좋아 보입니다. 참고하시고, 대성 파인텍도 조금 내려오면은 좋겠고, 대성 파인텍도, 네, 괜찮은 자리에 있습니다. 네, 괜찮은 자리에, 네, 있다. 네, 일단은 오늘, 네, 여기까지 일단 좀 드립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종목들 위주로 조금 드렸고, 네, 1차 매수, 네, 일부 조금 드렸습니다. 단타 하나 드리고, 네, 이 정도 해서, 네, 일단 종목 관망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보유 종목도 보고, 네, 관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브레이크 좀 잡은 것 같아요. 응? 또 뭐 어떠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주가의 상승 하락을 반복할지는 모르겠지만 상승을 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바닥은 얼추 나온 것 같습니다. 바닥을 좀 지지하는 것 같네요. 수익 날 때 무조건 보유선 잡고 가세요. 무조건 보유선 잡습니다. 딴 거 없습니다. 이 정도 선에서 관망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선에서 관망하고 봅니다. 저도 조금 빠져있는 거 종목들 추가 매수 지금 분할로 걸어놓고 보고 있습니다. 분할로 걸어놓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기다리시고 (3,970원) 이것도 2차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흔들림 없고 일단 시장 좀 관망하면서6올라온 것들 관망해 보고 있습니다. 좀 기다리시고 기다려 주세요. 125, 600
네. 음? LB 세미콘 또 방탄, 네, 방탄이죠. 방탄이 8월 25, 6일 날 콘서트가 있습니다. 아시죠? 8월 25일, 네, 26일 콘서트가 있습니다. 네. 그 전에 한번 파동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8월 25일, 26일. 8월 25일, 26일. 네. 그래서 LB 세미콘도 네, 관심 가지고 좀 보셔야 되겠고, 네, LB 세미콘 방탄 관련주입니다. 네, 아시죠? 방탄. 네. 이름이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 방탄조끼, 방탄소년단, 방탄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까요? 소녀시대 이런 거는 이해가 되는데, 네. 방탄, 방탄. 나는 총 맞아도 안 죽는다 이런 뜻인가? 사장이 방시혁이라 가지고 방자를 붙여가 만들었는가? 방탄. 방시혁이 탄생시킨 소년단 해서 방탄. 그런가요? 네, 실장님 매수가 안 좋으면은 내려오면은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 좋은 거는 네, 놔두시고 내려오면은 다시 네, 하시면 된다. 방시혁이 탄생시킨 소년단. 태진아는 태연실, 남진, 나훈아 그 이름 3개 하나씩 따가지고 태진아 예, 만들었답니다. 이름을 네, 3개씩 하나씩 3명에 하나씩. 태현실인가요? 전 태현실은 잘 모르겠는데 노래는 들어보면 알란가. 네. 태현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남진 나훈아 네, 그렇게 이름 따서 네, 태진아 네, 그렇게 했답니다. 방탄소년단은 방시혁이 탄생시킨 소년단. 강한 소년단. 예, 그렇게 네,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태현실, 태현실, 네, 태현실. 태현실. 아닌데, 아닌가 맞나? 태 무슨 가수 있었어요? 태?
그러니까 이제 여러 네, 지금은 나이가 많으신데 태연실 말고 가수가 또 있나요? 여러. 그러니까 태 누구하고 네, 남진하고 나훈아하고 이름을 하나씩 따서 네, 태진아로 했답니다. 그 태가 누군지 태연실로 저는 알았는데 태연실은 가수는 아니네. 네, 가수는 아닌데 네, 태연실을 좋아해서 그런가? 그 당시 최고의 배우니까 네, 이름을 하나 따서 네, 그렇게 한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달랜트 네. 근데 남진 나훈아는 가수인데 태연실은 네, 가수는 아니잖아요. 배우잖아, 배우. 방시혁이 탄생시킨 소년단, 방탄소년단. 선재가 탄생시킨 소녀단, 방탄소녀단, 선재소녀단. 네. 아, 미우새에서 태진아가 얘기했어요? 태연실 맞는갑다. 저도 뭐 태연실로 이름이 예, 기억이 납니다. 네. 4,600 삼성전자가 인도 시장에서 네, 샤오미에게 네, 1위 자리를 뺏겼습니다. 네, 1위 자리를 네, 뺏겼는데 다시 네, 1위 자리를 탈환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도 지금 많이 빠졌죠. 네, 사란 얘기는 아니고 네, 지금 사란 얘기는 아닙니다. 네, 사란 얘기는 아니고 네, 좀 더 빠지면은 네, 그때 다시 네, 이야기하든지 네. 우리나라 기업들이 네, 해외에서 네, 좀 잘 나가야 되는데 네, 요즘 뭐 비리비리합니다.
일단 추천주는 네, 오늘 드린 거 안에서만 네, 하시기 바랍니다. 딴 거는 하지 마시고 네. 큰 흐름 없습니다. 일단 네, 좀 봅시다. 네. 문재인이 바기업을 잡으니까 애들이 적극 투자를 안 해서 무슨 글자를 네, 한국 사람 아니세요? 네, 철자를 좀 네. 적극 투자인데 네. 적극 투자를 안 해서 할 때 안은 네, 니은입니다. 히읗은 안 들어갑니다. 네. 내가 또 이 국어 수업 해야 돼? 응? 한국 사람이 아니시면은 네, 이해는 하는데 네. 안에서는 안입니다. 안. 네. 안정환 할 때 안. 뭐 없잖아 그런 점도 좀 있습니다. 네. 기업들이 지금 네. 투자를 네.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해외 이게 또 주식 투자하고도 네, 관련이 있는데 자, 해외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법인 세율을 낮추고 있습니다. 낮추고 예. 그래서 기업들의 네, 자발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올리죠. 우리가 한여름 땡볕에 예. 땡볕에 햇새를 내리쬐면 햇살을 막 내리쬐면은 이 사람이 더워서 옷을 벗고 수영을 하잖아요. 근데 북극 완전히 추운데 강풍의 바람을 불면은 옷을 더 꽁꽁꽁 감쌉니다. 지금 사실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내 같은 쪼매난 회사도 응? 뭐 신규 사업 더 늘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대기업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저쪽에 마곡지구에 들어오는 대기업들 이럴 줄 알았으면 나중에 할 걸 껄껄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업이 가져가도 유보율로 다 놔두잖아요. 지가 다 쓰는 건 아니잖아. 이정희가 다 씁니까? 다 쓰는 거 아니잖아. 하루에 소고기 삼시세끼 먹어도 뭐 30만원이면 되는데 30만원 좀 더 들겠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기업들이 움츠리잖아요. 움츠리면 돈이 안 돌고 이 위에서 돈이 내려와야 밑에가 편합니다, 여러분. 응? 우리 같은 사람들이 대기업들이 돈을 막 풀어야 낙수 효과를 우리가 봅니다. 근데 저쪽에서 짜매보고 있으니까네. 응? 피가 안 통한다. 피가 안 통한다. 그래도 여러분 곳간에 인심이 난다고 있어야 베풀 수 있고 있어야 씁니다. 있어야 쓰는데 네. 아무튼 자꾸 올리고 뭐 기업하기 힘든 네. 왜냐하면은 전반적으로 볼 때 저는 이 정도는 감수할 수 있는 선이라고 생각은 해요.
기업들이.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급여를 500만원 받던 친구가 10% 급여 삭감이 됐어요. 450만원. 300만원 받던 친구가 급여가 30만원 삭감이 됐어요. 살기야 살겠죠. 살기야 살겠죠. 근데 이제 직장인들 월급 300 받는데 30만원 줄이면은 갑자기 애 학원을 하나 끊어야 되고 막 이렇게 하면은 선생님 만나가지고 애 학원 끊을 때 그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오잖아요. 자, RF 세미는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녹화 방송 아닙니다. 네. 장중 방송입니다. 네, 오늘 금요일 9시 30분 현재 장 관망 중입니다. 관망 중입니다. 네. 모너스님, 모너스. RF 세미는 한 6,000원 정도 오면은 분할 매수 가능할 것 같습니다. 5일선 5일선 깨지는 자리 5일선 6,000원 아래 좋아 보입니다. 편안한 자리 6,000원 아래. 자, 그리고 추가 매수할 거 있나요? 자 볼까요? 넥슨 GT도 한일사료는 지금 사면 안 되죠. 우리가 지금 수익이 나 있는 상태고 모의 투자는 지금 12% 올라와 있는 상태라서 그냥 관망 중입니다. ADHGDF님 딴 걸로 하시기 바랍니다. 음수양도 음봉에 내려올 때 분할로 사고 양봉에 한일사전 올라갈 때 판다. 오르는데 저렇게 사면 어떡합니까? 오를 때는 팔고 내릴 때 산다. 우리는 내려와야 좋습니다. 죽어야 사는 여자라는 말이 있죠. 내려와야 우리는 좋다. 내려와야 좋다. 또 이것도 밑으로 매수하시고 양봉에는 안 사는 게 좋습니다. ADHGDF님 음수 양도 음봉에 매수해서 양봉에 매도한다. 한주 14, 20백 14, 20백 저는 최고가 대비 좀 전에 최고가 대비 그냥 좀 전에 최고가 대비 5% 아래를 좀 전에 보유선으로 잡았습니다. 차분하게 하나하나 알차게 해 나갑시다.
네, 딴 거는 없습니다. 네, 딴 거는 없습니다. 네. 추천은 다 드렸고, 네, 추천은 다 드렸고, 네, 다른 거는 없고, 네. 지금은 사지 마세요. 지사마. 네, 올라갈 땐 사지 마시고 내려올 때 더 높은 가격의 음봉에는 매수해도 더 낮은 가격의 양봉에는 매수하지 않는다. 네. 만원의 양봉에는 안 사도 13,000원 음봉에는 산다는 뜻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네, 지금 많이들 물려 있어요. 근데 이게 다시 얼추 네, 복구를 하려면은 거의 저번에 우리가 그 북미 정상회담처럼 그런 이슈가 나올 때 이슈가 나올 때 물린 분들이잖아요. 이슈가 나올 때 샀다가 물려가지고 지금까지 고생하시는데 그때 가격으로 돌아가려면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그때 가격으로 돌아가려면은 거진 그런 분위기까지 가야 올라갈 수 있습니다. 평단가를 조금 낮춰 놓으신 분들은 좀 뭐 한 번씩 파동 나올 때 한일사료도 나오고 경농도 나오고 한 번씩 그 파동들이 돌아가면서 한 종목씩 나오잖아요. 그럴 때 팔 수는 있는데 한호가에 올인해 가지고 평단가도 못 맞추신 분들은 거진 그런 북미 정상회담급 정도의 이슈가 나와야 본인들이 물렸던 가격대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뭐 한 50% 빠진 분들은 거의 100% 올라가야 복구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100% 올라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조금 장기전이 될 수가 있어요. 장기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이란, 이라크 종교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중국이 살아나면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미국이 지금 무역 전쟁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전 세계랑 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없을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가하는데 미국도 전 세계랑 싸워가지고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다가 미국이 던지는 미끼를 큰 거를 한 방에 딱 물어버리면은 그때 박살 내려고 저는 미국이
조용히 작업하는 것 같습니다. 조용히 작업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러분 대단한 나라입니다. 아시죠? 유대인 전 세계 유대인들이 똑똑한 애들이 많이 뻗어져 나가 있습니다. 미국에도 많고. 근데 그 중동에서 그 이스라엘 그 쪼매난 나라 800만 인구입니다. 우리나라 따지면은 대구, 경북, 경상남도, 부산 정도의 인구입니다. 대구, 경북, 경상도 인구 한 1000만 되나요? 하여튼 한 800만 정도 인구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 나라에 이 똑똑한 인재들이 전 세계에 많이 뻗어져 나가 있는데, 이스라엘 주변으로 해서 이란, 이라크라든지 이런 데는 중국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여러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미국이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래서 이 똑똑한 유대인들이 미국이 무역 전쟁에서 중국을 이겨야 자기들한테 피해가 오지 않는다 라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때는 중국만 박살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만 박살내면은 명분이 약하잖아요. 맞습니까? 명분이 약하잖아. 그러니까 유럽도 찌르고 아시아도 찌르고 딴 데도 찌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5천억 불인가요? 미국에서 무역전쟁으로 할 수 있는 금액이 한 5천억 불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뭐 350억 불 던지고 중국이 뭐 500억, 뭐 350 받고 500 더 뭐 이런 형국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캐나다도 때리고 유럽도 때리고 같이 하다가 한 2천억 불을 때리는 거죠. 그럼 중국이 그거를 덥석 물어가지고 나도 전 세계가 다 도와주고 때려가지고 그걸 받으면은 이제 막판에 5천억 불 때려가지고 중국에서는 사업하기 힘들다. 그래서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기업인들이 투자를 안 하고 빠져나가고 하면은 중국에서는 사업하기 힘들구나. 중국에서 제품 다 관세를 때려버리니까 중국에 투자하는 외국계 기업들을 빠져나가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깔려져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가 좀 무너져야 미국이 승승장구할 거 아닙니까? 영향력도 펼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만약에 중국이 잘 돼가지고 러시아 뭐 이쪽으로 힘이 커지면은 야들이 이란, 이라크 쪽으로 무기 팔아먹고 지원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스라엘 애들이 쪼그라들어가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겨야 된다. 유대인들이 머리가 똑똑합니다. 하여튼 뭐 그 유대인 애들, 그 이스라엘 애들 뭐 옛날에 하여튼 복잡하고 시끄러운 나라입니다. 애들이 그 무슬림 애들이 알라신 외에는 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또 기독교 아닙니까? 이스라엘. 그래서 이 종교적인 문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중동에 또 석유 나오는 거 그거 가지고 또 빨대 꽂아가지고 외국인들이 빨아먹고 있고 중동은 거의 장자연이야. 장자연. 여어떡 끼고 저어떡 끼고 여어떡 끼고 저어떡 끼고 이 종교가 참 무서워요. 종교가 한일 사료 22% 수익인데 평가 손익이 450원 수익입니다. 한주 매수. 그래서 이 미국이 중국의 이 무역 전쟁을 이겨야 중국이 힘이 약해지고 중국이 영향력을 뻗치는 뭐 러시아하고 뭐 이란, 이라크 이쪽으로 해서 힘이 약해져야
중동의 힘이 약해지고 그래야 이스라엘 애들이 마음 편안하게 두 다리 쭉 뻗고 살 수가 있겠죠. 이스라엘이 그 굉장히 똑똑한 애들입니다. 유대인 애들이. 네. 나라는 쪼매네요. 네? 아시죠? 인구도 800만 밖에 안 됩니다. 인도, 이라크, 이런데 10분의 1도 안 될 걸 잽도 안 됩니다. 지도 한번 볼까요? 쪼매네! 근데 애들은 전 세계를 인구가 829만 명이네요. 네. 829만 명. 네. 829만 명. 뭐야? 829만 명 이스라엘. 예. 상지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차분하게 분할로 잡아놨습니다. 더 내려오면 더 잡으면 되고 이대로 반등하면 수익을 내면 됩니다. 이대로 반등하면 수익을 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이스라엘이 잠깐만요. 왜 이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냐 하면은 여기에서부터 다 출발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여기가 옛날에 영국령이었죠. 영국령, 영국령. 그래가 세계 대전 일어났을 때 애들이 영국이 이쪽에 도움을 받아서 그때는 이게 거의 부족, 부족 정도였는데 이제 나라로 독립을 하고 독립을 하고 나서 보니까 여기서 이제 이라크하고 이쪽으로 해가지고 저 기름이 막 나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이거 미국이 또 이쪽에 빨대 꽂아가지고 영향력을 펼치려고 하고 있고. 여기에 인구가 800만인데 800만인데 옆에 이라크하고 완전히 적 아닙니까? 얘들은 우리는 일본하고 적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외교를 하는 그런 적이지만 얘들은 완전히 물과 기름 같이 어울릴 수 없는 종자들입니다. 서로. 근데 이 이스라엘 이 쪼매난 나라 하나를 박살을 못 냅니다. 전 세계적으로 뻗어져 있다 이 애들이. 그래서 미국을 이스라엘 유대인 애들이 그쪽에 많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힘을 약화시켜야 이 중국이 러시아하고 이런 애들하고 또 이라크하고 이쪽으로 해가지고 영향력이 줄어들겠죠. 중국이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17조 억불인가 뭐 그런데 미국이 20조 불인가 하여튼 큰 차이가 없어요. 설에 마하설에 부처님이 최고다. 이스라엘이 참 쪼매난 나라인데
오늘 역사 공부를 제가 좀 더 하고 나중에 또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공부를. 그러니까 이제 자기 중국이 만약에 내가 중국이 돈이 많다. 그러면은 자기들이 해외 쪽으로 영향력을 뻗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패권을 장악을 하는 거죠. 꼭 뭐 총칼만 들어가지고 장악하는 건 아니잖아요. 응? 그래서 이번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미국이 제가 볼 때는 주식 하려면 역사 공부도 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뒤에서 미국인들을 많이 조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미국이 압승할 수 있도록. 지금은 350억 불 던졌잖아요, 미국이. 중국이 뭐 500억 불이나 뭐 받아친다 해서고, 극하다가 중국만 때리면은 미국은 어때요? 중국만 때리면은 좀 없어 보이잖아. 응? 나쁜 사람 같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미국 애들이 한 5천억 불을 때려부는 거야. 응? 관세할 수 있는 모든 돈을 때려부는 거야. 그러면 중국도 전 세계가 지금 같이 하고 있으니까 야들도 다 때리겠죠. 막 싸우겠죠. 그러면서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힘들어가지고 중국에서 빠져나가고, 그러면 세수가 덜 그칠 거고, 일자리도 사라지고 중국이 인민이 피폐해지겠죠. 그럴 때 미국이 다른 나라는 좋다, 너희는 놔둘게 이래가지고 다른 나라들은 좀 이래 용서해 주는 거죠. 다른 나라는 그러면 됐다, 너희는 뭐 무역관세 좀 낮춰줄게, 뭐 45% 아니고 25% 하자, 25%면 12% 하자, 뭐 낮춰주고 유화전책을 피면서 중국에게만 강성 모드로 가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잘 기억해 놓으세요. 이거 나중에 무역전쟁 끝나고 나면은 거의 제 말이 미네르바, 옛날에 미네르바 정도급의 이야기가 될 겁니다. 오늘이 7월 6일 금요일입니다. 아침 9시 52분. 제가 이 이야기 대한민국에서 처음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다 이제 낮춰주고 중국만 박살내는 거죠. 그래서 이 모난 돌이 정을 맞는 거예요. 깝죽대다가. 여러분들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면은 누가 더 계피 보겠어요? 당연하게 중국이 더 계피를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신사답지 못하게 중국만 이렇게 무역 관세 보복을 하면은 미국이 좀 없어 보이잖아요. 맞죠? 중국 애들은 사드 우리한테 보복을 하잖아요. 맞죠? 근데 그 다른 나라에서 보기가 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사답게 전 세계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그러다가 중국이 미끼를 딱 무는 순간 2천억 불 때리면은 받고 3천억 불 이래가 사고가 전쟁이 딱 터지면은, 자 보세요. 지금 미끼를 물잖아요, 중국이. 응? 자 350불 때리면은 그냥 맞고 있으면 돼요. 그냥. 그러면 350억 불만큼의 피해를 받는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중국이 500억 불 때리잖아. 그러면서 우리나라에도 누구도 미국하고 싸움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중국 애들이. 얼빵한 애들이에요. 미국 애들은 어때요? 우리한테 아무 말 안 합니다. 누구가 중국하고 거래를 끊어라 이런 소리 안 합니다. 끊게끔 그냥 만듭니다. 가만 뒤에서 숨통을 조아가지고 우리가 미국 말을 듣게끔 합니다. 무서운 애들 아니에요? 응? 남편이 마누라하고 막 싸워요. 아무 말 안 해. 남편이 진 것 같아. 근데 월말에 생활비를 안 주네요. 다음 달에도 생활비를 안 주네요. 미국은 그런 것 같아요. 자, 350불을 때렸는데 중국이
그래. 미안하다. 아프네. 우리 기업들 좀 힘들다.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서 미국이 2천억 불, 3천억 불 못 때립니다. 명분이 없거든. 근데 중국이 받았어요, 지금. 레이스 감았어. 오케이. 낚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된다? 이제 500억 불 때리니까 오케이, 좋아. 한국까지 막 동참시키려고 그러고 하니까 명분이 됐죠. 그래서 이제 좀 있다가 한 2천억 불, 3천억 불 때릴 겁니다. 때릴 명분을 만들어준 거야, 중국이. 그래서 그러면은 중국도 막 물고 늘어져가 사올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은 중국의 기업하는 외국인들이 빠져나갈 거예요. 응? 힘들어가지고 사업 힘들어가 못하겠다. 응? 빠져나갈 거야. 그때 다른 나라들은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은 미국이 관세를 좀 낮춰주구나. 응? 낮춰주면서 유화 정책을 필 겁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힘이 약화가 되면은 러시아, 이라크 이쪽으로 또 무기도 팔고 하는 것도 도와주는 것도 쉽지 않겠죠. 그러면은 결국 이스라엘이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 지금 미국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지금 제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받았기 때문에 레이스 감았잖아요. 낚였어 지금. 딱 걸렸어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한 대만 우리는 당신들은 세계 1위 아니냐. 우리는 당신들하고 싸워봐야 우리만 개피 본다. 그래 350불 관세 맞겠다. 응? 이러면은 전 세계에서 보는 전 세계에서 보는 게 야 미국 저 나쁜 놈이다. 응? 이래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은 저 미국 저런 근본이 안 된 놈들한테 투자를 했다가는 미국에는 나중에 우리도 똑같은 꼬라지 당할 수 있겠다. 이래서 미국을 기피하는 현상이 우리가 중국 사드 보복 때 저 새끼들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 투자하는 거를 싫어하게끔 만들었잖아요. 누가 지금 중국 갈라 그래요? 기업들이. 다 베트남 가지. 맞죠? 그래서 미국이 355불을 던지고 한 대 때렸는데 야들이 맞고 레이스 가마가 치니까 이제 얘들이 더 때릴 명분이 생긴 거죠. 그럼 한 2천억 불 때리면은 이제 중국은 이제 거기 투자했던 기업들이 힘들어가지고 빠져나갈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힘을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깔려져 있다. 그렇게 해야 중국이 관여하고 영향력을 뻗치는 이라크라든지 다른 나라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쪽에 힘이 약화가 되고 거기에 이스라엘이 편안하게 두 다리 뻗고 자고 그래서 미국을 이스라엘 유대인 애들이 움직이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역사 이야기가 중요하느냐? 이게 종교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기름 분쟁도 있고 종교도 있고 막 이게 여러 가지가 얽히고 섞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천억 불을 때리면은 좆된다. 그래서 지금 좀 팔고 가야 된다. 더 빠질 수 있다. 기업들 지금 주 52시간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워져요. 나쁘다고는 얘기 안 합니다. 그렇지만 과거보다는 지금 기업하기가 더 힘든 시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무역전쟁 제가 볼 때 분명히 미국 레이스 감습니다. 중국이 받았잖아요. 500억 불. 오케이. 콜. 레이스. 대기. 500억 불 받고 3천억 불. 2천억 불. 그러면 이제 중국의 기업들
이제 뒤지는 거죠. 외국 기업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중국이 외국인들 유치를 못하고 힘들면은 빠져나가면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인민들이 힘들어지고 배고파지고 민심이 이반되고 그걸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지원을 못하게 만들고 자기 집 불난것만 끄는데 정신없도록 만들려고. 그래서 미국이 세계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두 다리 뻗고 좀 편안하게 자기 위해서 이런 무역전쟁 대가리를 쓰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 공부를 해야 되는 게 그래서 레이스 가면서 한 번 더 때릴 거다. 미국이. 다른 품목들에도 더 때릴 거다. 그러면은 주식 전반적으로 빠질 수가 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과감하게 최소한 절반이라도 자르고 다 자르든지. 응? 아직 지금 전쟁 이제 스타트했습니다. 응? 이지스함 일로 오지도 않았어. 응? 이제 출발합니다. 경기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계속 물려가지 마시고 안 그러면 여러분 지금 거의 뭐 한 2년 중국 짱깨 손들 때까지 가야 됩니다. 응?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더 안 좋아지니까 좀 자르고 행보하다가 한 번씩 급등 탁 나오면은 급등 후 조정 주는 자리 그때 다시 들어가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이게 어디까지 빠질지 몰라요. 제가 미국이 왜 무역전쟁을 던질까 고민하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다가 여기까지 흘러왔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현금 확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현금 확보를. 제가 지난주에 가지고 있는 현금에 매수된 사이버머니 가짜돈의 한 30%를 날렸어요. 다 날리려고 했는데 다 날렸어야 돼. 그때부터 더 빠집니다. 근데 지금이라도 다 날려야 될 것 같아요. 왜? 더 빠질 것 같아요. 그러고 행보하다가 다시 한번 수급 들어올 때 그때 들어가도 되거든. 그래서 지금 미국이 350억 불 던지고 중국이 500억 불 받아가 레이스 감았잖아요. 그럼 미국이 지금 가만히 있겠어요? 미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중국 얘들 무섭네? 500억 불? 미국은 우리한테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야, 누구, 우리가 누구 살려준 나라야. 누구 중국하고 싸워. 중국 제품에 관세 매겨.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미국은. 중국은 어젠가 그제 우리나라한테 했죠. 누구도 미국하고 싸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 하수예요. 응? 미국 봐. 고단수야. 아무 말 안 하면서도 저거 실리를 다 챙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싸우다가 맨 마지막에 가가지고 중국이 이제 자존심은 그래도 국가가 자존심은 국익을 위해서 싸우다 보니까 자존심을 지키잖아요. 그래서 얘들이 못 견딜 때쯤 돼가지고 우리가 이제 중국의 기업인들도 외국 기업들도 빠져나가고 힘들어가지고 이제 얼추 이렇게 했을 때 손을 딱 잡아주면서 자 이제 우리 그만하자. 그래가 중국을 박살낼 것 같아요. 그래서 현금 확보를 좀 해야 된다. 제가 오늘 모의 투자도 좀 보고 좀 현금 확보를 한 30% 지금 가지고 있는 거에서 한 30% 정도 더 줄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도 알아야 된다. 이제 주식 하려면은.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미국을 조종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이 500억 불 보복하겠다. 오케이, 콜. 레이스, 대기, 레이스, 우리는 2천억 불. IT에도 매기고, 자동차에도 매기고, 전부 다 매기겠다. 관세를 치겠다. 그래서 중국이 이제 좀 힘들어질 때 손을 내밀고 다른 나라들은
유화 정책으로 너거는 그러면 요거는 뭐 관세, 요거는 IT는 자동차는 하고 전자는 빼줄게. 그렇게 해서 다른 나라들은 유화 정책을 피면서 중국을 죽이기 위한 정책을 쓰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미중 간의 그 무역 전쟁이 끝나고 나서 나중에 한번 보세요. 다른 나라들 용서해 줄 거야. 용서라기보다 그래 알았다. 너는 유럽은 그럼 요거 관세 좀 약하게 해줄게. 그래가 살살살 달래는 거예요. 중국만 때리면은 미국답지 못하잖아. 저 근본이 안 된 놈들이네. 응? 저거 뭐 좋다 하면은 뭐 실리 명분 다 저거만 따지고. 그러면 우리도 미국 같은 놈들하고 투자를 하면 안 되겠다. 기업 저런 데 투자를 하면 안 되겠다. 라는 불신들이 사이겠지만 쪼잔해 보이고. 응? 전 세계적으로 싸우니까 그래도 쪼잔해 보이진 않거든. 예를 들어 가지고 중국이 이탈리아에만 관세를 매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중국한테 하니까 지금 별 느낌이 없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미국이 다른 나라 전부 다 안 하는데 우리나라에만 관세를 매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미국을 바라볼까요? 야, 저렇게 힘없는 쪼매난 나라에 미국이 강대국이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이런 나라에서 저런 쪼매난 나라를 힘없는 나라를 야, 저런 비매너적인 저런 짓을 한다. 그럼 미국을 바라보는 이미지가 안 좋아지면은 거기에 투자도 하기 싫어지고 미국에 대한 결국 안 좋아지는 겁니다. 응? 어떤 쪼매난 어떤 애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집에 애를 때렸어요. 우리 애가 맞고 들어왔어. 열받죠? 열받잖아. 열받죠? 학교에 찾아갔어. 찾아가가지고 그 애 엄마한테 얘가 우리 애를 이렇게 괴롭히고 때린다. 어머니 잘 좀 단돌이 유돌이 있게 얘기를 해가지고 단돌이 시켜주세요. 라고 하는 게 있어 보입니까? 가서 초등학생 애가한테 니 우리 애 때렸어? 야 이 새끼야 왜 때려 임마 하면서 대가리 막 꿀밤 쥐어받고 그래가 걔가 또 울고 저것만 돼가지고 얘기하고 이게 모양새가 좋아 보입니까? 미국이 우리를 때리면은 우리 애 맞았다고 가가지고 그 애한테 초등학생 애한테 내가 꿀밤 때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왜 됩니까? 저 애 아빠 저 뭐 질환 좋다 이렇게 학부형들 사이에 소문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중국만 못 때리고 전체 다 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중국만 박살내려고 나중에 그러고 전 세계적으로도 본보기를 좀 보여줘서 너가 우리 말 좀 들어라. 응? 자 사람은요 예를 들어가 미국이 중국만 때려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다른 나라에서도 미국을 싫어할 수 있어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때려 여름 바다 그러다가 빼들다가 조금만 빼들다가 안 빼든다 그러면 고마워요. 응? 고마워. 고마움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지금 유대인들이 똑똑하게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그래서 결론은 레이스를 받았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레이스를 감을 겁니다. 한 2천억 불, 3천억 불 나오겠죠? 조만간에. 그러면은 그럴 것이다에 주가가 좆된다. 그래서 좀 팔고 가자. 손절 좀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오늘 제가 무역전쟁을 왜 일으킬까? 처음에는 그래 생각했죠. 자기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불합리한 우리나라의 자국의 실익을 해치고 있는, 해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자꾸 볼수록 아닌 것 같아. 뭔가 있는 것 같아. 뭐지? 뭘까? 그래서 거꾸로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다가 전 세계적으로 싸우는 모습이 보여졌지만
이거는 중국하고 미국인데 만약에 중국이 잘 되면은 미국에 어떤 피해가 있을까? 이게 했을 때 이득을 보는 사람이 누굴까? 여기에 초점이 또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유대인들, 이스라엘, 이라크, 시리아, 러시아 여기까지 간 거야.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두 다리 뻗고 자려면은 중국이 잘 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 미국 트럼프 머리 안에 제가 다 들어갔다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미중 간에 무역 전쟁이 끝나면은 제가 이야기했던 거를 한번 그때 한번 와꾸를 한번 맞춰보세요. 거의 아구리가 맞아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현금 좀 보유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명언, 이스라엘 두 다리 뻗고 잔다. 이스라엘 두 다리 뻗고 잔다. 중국이 물었다. 중국이 지금 물었다. 낚였다. 정말 해석 멋지게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정시가 좀 폭락을 하면은 유대인 애들이 밑에서 IMF 때처럼, 리먼 때처럼 또 밑에 쑥쑥 쓸어 담을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용서해주고 유화 정책을 피면서 다른 나라들은 놔두고 중국 거의 자빠질 때쯤 돼서 악수하고 화해하자. 씨발 다 때려놓고, 응? 다 때려놓고, 응? 이제 중국도 어쩔 수 없지. 손잡고 더 때릴 그것도 없고 다른 나라들도 동참 안 하고, 응? 그때 되면 다른 나라들 왜 미국이 유화 정책을 피면서 용서해주거든. 다른 나라들도 동참을 안 해요. 그때 되면 자국에 뭐 실익이 없기 때문에. 중국도 이제 손을 잡는 거야. 그때 되면은 이제 그 시진핑 병문안 가야 돼. 병문안. 응? 시진핑 병원 가가지고 응급실에 누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애들이 전 세계 주식을 쓸어 담아서 나중에 화해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면은 또 챙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폭 삭 내려앉을 때 우리가 매수할 돈을 놔두자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현금 확보 손절도 좀 하시고 물린 것들 손절 좀 하고 현금 100% 보유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넘겨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